절대 안 떨어진다 라고 말하던 지역이 지금 슬슬 하락 기조가 나오고 있다. 어디에요? 울산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오른다. 최근 들어 큰 활기, 최근이 아니죠? 그냥 올해죠, 올해. 올해 큰 활기를 띠다가 점점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이란 말로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키 맞추기 현상이 이어지고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 뭐다? 분양 홍보다. 저런 기사들 정보를 전해주는 척 해놓고 광고 기사를 올린다. 저런 식으로 광고하는 거 왜 안 잡냐? 저런 것들 다 벌금 매겨야 되죠. 제목 딱 보면은 이 제목에서 분양 홍보라는 제목이 느껴지냐? 유튜브 뒷광고에 광고 표시 중입니다 뜨듯이 요것도 광고 붙으면은 아예 제목에다가 광고 하고 넣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결국엔 뭐예요? 분양 12월 공급의 실수요 관심 분양 받아라 이거죠. 그러면서 증여는 또 1년 새 엄청 늘었대요. 역대 최다 또 경신. 작년에 증여 많았는데 올해는 더 많다. 더 많은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부담이 더 크죠. 그리고 작년 말이 가장 많았죠. 무리하게 다주택으로 들어갔는데 팔리지가 않아서 증여를 한다는 거죠. 물론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 팔아서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못 팔아서 증여하는 경우도 많죠. 못 팔아서 증여한다는 예시는 요것과 요 시기.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리니까 빨리 증여 털어낸다. 7월까지도 못 판 뒤에 증여를 하는 거다. 6, 7월이니까. 그리고 8, 9월 들어서 증여 급격히 떨어졌죠. 자, 그런데 최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락 시그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문제는 뭐예요? 첫 번째,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많다. 요거는 매수 우위지수나 매매 수급지수가 있는데 표본이 많아서 매매 수급지수는 변동폭이 적죠. 매수 우위지수는 변동폭이 크고 그래서 보면은 매수 우위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매매 수급지수는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이렇게 떨어지고 매수 우위지수는 막 이렇게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올라갈 때는 뭘 써요? 매수 우위지수 쓰고 떨어질 때는 매매 수급지수만 써서 아직 심리가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다. 올라갈 때는 심리 지금 과열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겠다보다 팔겠다가 많다라는 것은 지금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 매수 우위지수로 따지면 거의 뭐 4, 50 수준이에요. 그런데 매매 수급지수는 99점 몇 막 이렇게 나오죠. 그런 느낌인 것처럼 거의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규제와 금리 인상 여파다. 자, 이 여파를 늘 이야기하는데 규제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규제는 효과가 없대요. 이상하죠? 그리고 분양권, 입주권 거래 뚝 떨어졌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분양권, 입주권 거래는 원래 국가에서 막아야 돼요. 내가 살지도 않을 집을 분양을 받아서 거기서 웃돈을 붙여서 파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팔아야 하는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프리미엄 안 붙여서 파는 것을 법으로 정해놔야 한다든가 아니면은 붙여봤자 산정 이자 붙여서 그 정도로 파는 걸로 그 기간 동안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그걸 똑바로 막지 않으면은 투기가 계속 성행할 수밖에 없다. 분양시장에 가수요들이 왜 들어오겠냐. 분양권을 똑바로 안 막아서 그런 거예요. 조선업 뭐 슈퍼사이클이라 보기 어렵다. 내년 또 감소할 듯 하는데 뭐 이거는 경제 상황인 거고 호가 낮춰도 안 팔리고 있다. 최근 들어 큰 활기를 띄어가고 있다. 11월 23일 22일 나온 기사들 23일 최근이에요. 자,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보면 매매가격지수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변동이 딱히 나타나고 있진 않죠. 전세가격지수 역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시장이 저렇게 되는데도 지수는 계속 나타난다. 지수가 오르고 있다고 해서 오르는 게 아닌 거죠. 왜? 지수는 반영이 늦고 통계를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죠. 저 지수 통계 싹 갈아야 된다. 주식처럼. 주식 코스피 하는데 뭐가 급락하면 그런 거 다 영향 가죠.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영향을 안 준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뒤에 오른 만큼 거의 뭐 한 40% 정도 빠졌죠. 그런데 통계로 보면은 9% 빠졌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매매 수급 동향 보면은 억지로 끌어올렸지만 다시 떨어지고 있죠. 결국에는 지금 수급이 좋지 않다. 심리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매수 우위 지수는 이미 50대입니다. 인제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아진 게 아니라 계속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았다. 그런 것은 매물을 보면 나온다고 했죠. 자, 외지인 매매 거래량 역시 급격히 늘었다 쭉 빠지고 있죠. 이게 6, 7월이죠. 주택을 분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매도보다 법인들이 많이 사고 있다는 거. 단타 투기가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단타 투기가 늘어서 10월 거래량도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많이 올라갔냐. 지금 쭉 떨어지고 10월에 갑자기 거래량 조금 튀긴 하는데 지금 거의 끝나갔으니까 8월보단 적어도 적을 거고 10월에 계속 올라갈 수 있냐. 11월 거래를 한번 봅시다. 2주 정도 분석을 해봤는데 하락가가
70%입니다. 그리고 거래는 여기 몰렸다는 거죠. 1억에서 3억 미만이면은 2억대까지는 공시가격은 1억 미만일 때가 많더라. 그래서 이쪽에 비중이 몰렸다는 것, 그나마 신고가 나오는 것도 이쪽에서 나오고 있고, 그것도 단타 투기 들어가고 있다는 건데, 단타 투기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단타 들어가가지고 팔 수 있을 거라고 사는 거 바보짓이죠. 전세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아직 신고 다 안 끝났고 크게 변동은 없죠. 그리고 전세 역시도 하락가 비중이 높다. 그런데 전세가는 계속 폭등한다. 의심이 가는 거죠. 거래량 1위 보면은 1억대죠. 2위, 3위. 2위 같은 경우는 3억대이니까 요거는 공시가격 3억 미만. 그리고 요것들은 공시가격 1억 미만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막 급격히 막 엄청나게 유의미한 상승세가 보이진 않죠.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 뭐예요? 경매가 많다.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3억대 아파트도 이때 거래량 쭉 늘었는데 아까 봤지만 법인 매도가 많으면서 가격이 올라갔다. 무슨 소리예요? 법인에서 개인으로 넘기면서 장난질 많이 했다.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외지인들이 확 매수했다. 누가 찍어줬다든가. 그랬을 가능성도 높고 장난질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다 이럴 때 들어갔으니까. 자, 매매가랑 전세가 보면은 전세 끌어올려서 했어요. 그런데 멈춘 이유는 뭐예요? 전세가 더 못 올라가니까. 여기도 떨어지다 전세가 끌어올리면서 다시 맞춘 거고 다 이런 식으로 맞추고 있는 거죠. 갭이 적어서 들어오는데도 가격을 이렇게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전세가 올리는데 이제 한계가 조만간 나올 것이다.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이 굉장히 큰 역할을 미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 않다는 거죠. 장난질 칠 만한 메리트도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다. 수도권 같은 데 보면은 결국엔 실수요들이 찾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쭉쭉 들어오는데 여기는 그런 마음도 심하지 않다. 왜냐하면 급한 게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이기 때문에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왜 팔까요? 1억 미만 아파트들. 자, 그 다음에 4, 5, 6위도 보면 어때요? 여기에 몰려있다. 1억 미만 아니면 3억 미만에. 1억 미만은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 배제. 3억 미만은 양도세 중과 배제죠. 취득세가 3주택 이상이면 12%예요. 여기 한 3억 7,800에서 12% 내면 얼마예요? 4,500만 정도 되죠. 4,500만원 정도를 취득세를 내면은 적어도 1억 정도는 올라야지 수익이 좀 남는 거죠. 이거저거 다 떼고. 근데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들어올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3주택 이상은 4,500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죠.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수요는 실수요나 무주택 갭 투기만 가능하다는 거죠. 12%면 4,500이고 2주택 8%만 해도 3,000이니까. 즉 투기 수요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여건이 되었기에 멈췄을 때는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온다는 거죠. 지금 다 마찬가지에다가 요거 한 건만 이상 거래됐는데 요건 타입도 다르죠. 타입도 특별한 경우일 수도 있고 이상 거래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더라. 그리고 전세가가 갑자기 같은 시기에 팍 튀고 들어갔다는 거 자체가 주인 전세나 부모 전세 가능성도 높아 보이더라. 그리고 여기는 전세가 올려서 따라 올리고 있지만 요런 데 같은 경우는 전세가 떨어지면서 매매가도 다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었다 라는 것은 어디서 드러난다? 그 매수 우위 지수, 매매 수급 지수 이런 거 정확하지 않다. 뭘 보면 답이 나온다? 매물 늘어나는 거 보면. 매물이 늘어나서 멈췄죠. 전세는 말할 것도 없고. 전세 이렇게 늘어났어요. 갭투기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갭투기가 실수요 쫓아내고 갭투기로 많이 들어와서 더 올려서 비싸게 받으려고 매물 내놨는데 안 나가더라. 혹은 전세가 더 올려서 비싸게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고 있더라. 이런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매물이 늘어나고 심리가 감소했다. 이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규제 때문에 일시적이래요. 규제 때문이에요. 일시적이라고 말만 하고 있을 뿐인 거죠.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다. 쌓인 지 얼마나 됐어요? 매물이 쌓인 지 2달 다 돼가고 전세는 3달째 쌓이고 있는데도 일시적이다. 최근 오르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울산은 문제는 뭐예요? 벌써부터 침체가 나타나는데 대구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세종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공급 때문이라고 그랬죠. 공급이 많아서 울산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많은 데만 떨어진다. 여태까지 계속 그걸로 우겼죠. 그런데 울산 보면 아니죠. 역대 최저 수준인데 벌써부터 하반기에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도 내년 공급 때문이라고 우겨야죠. 지방부터 먼저 영향을 받는 이유는 공급이 아니라 수요의 문제였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그리고 지방광역시부터 지방까지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없다. 다만 우리나라는 갭투기라는 제도 때문에 가수요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다. 그러니까 규제 때문에 시장이 왜곡되었다 이딴 개소리 날리는데 사실 투기 수요가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은 시장이 왜곡하는 게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정상으로 돌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 못한 투기 수요들, 그리고 언론에서는 그들 편이죠. 그리고 전문가나 작자들도 주 고객층이 그들이죠. 일회성인 내 집 마련 수요들 상담해봤자 한 번밖에 못 벗고 투기 수요들 계속 끌고 다니면 계속 상담료 내고 수업료 내고 할 텐데 수수료 계속 벌어다 주고, 그러니까 그들이 매도할 시기에는 실수요들은 지금 사라, 이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수요 시장도 왜곡이 됐기 때문에 일단 대출을 억제를 해놓는 상황이다. 그리고 DSR 같은 경우는 바젤3 관련된 것이고, 은행권 역시도 바젤3로 대출 억제하니까 제대로 된 시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시장이죠. 그리고 공급이 없어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인구는 계속 빠지고 있다.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집값 너무 올려놨죠? 그리고 조선업이나 뭐 여러가지 뭐 조금 양호해졌긴 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인구도 빠지고 있고, 즉 실수요도 줄고 있고 투기 수요만 주구장창 들어오고 있는데 투기 수요도 억제되고 있다 라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공급과 관련 없이 수요 급감이라는 거죠. 인구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다. 16년도부터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젊은 세대들이 빠지고 있다. 결론, 울산 부동산 시장은 이제 침체로 들어섰고,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곳들 뭐 대구나 세종 이런 데들 공급 때문에 떨어진다고 했는데 울산은 공급이 없음에도 떨어진다. 즉 공급 문제가 아니었다. 여태까지 가수요들이 심각하게 들어왔던 문제였다. 시장 왜곡이 아니라 이것이 시장 정상화다. 지방별로 시장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세종, 대구 일시적이지 않고 길게 가고 있죠. 울산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